안녕하십니까, 손석범입니다. 9월 21일 일요일 예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9월 3주차 경마주간입니다. 자, 지난주까지 좋은 적중, 두둑한 배당들 잡아드리면서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응원해주신 팬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번 주도 제가 추천하는 말들이 아무쪼록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자, 그 믿음과 신뢰로 또 한번 믿어주시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달라 부탁드리면서 자, 1경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주 이세마 경주로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첫 경주 때 딱 적중을 드리면서 저는 1경주가 적중이 되면서 오늘은 그냥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1경주 결과가 좋았었기 때문인데 1경주 결과가 좋았었기 때문인데 오늘도 자, 그렇게 자, 1경주부터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 바로 보여지는 액면인 1번보다 저는 이번에 11번 검은 숲이라는 마필을 먼저 좀 추천드려요. 자, 이 검은 숲이라는 말은요, 능검보다 데뷔전에서 확실히 좀 좋아진 모습이었어요. 능검보다는 확실히 데뷔전 걸음이 좋았었고요. 발주가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발주 이후에 순발력이 좀 보였습니다. 발주 이후에. 그래서 이번에 발주만 좀 잘 나와주면, 검은숲이 발주만 좀 잘 나와주면 제가 봤을 때는 선두권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이 정도까지는 뭐 무조건 따라 붙으면서 전개를 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곽에서 제일 빠른 말은 12번 거센 펀치가 있고 게이트가 좋아서 1번 지존불패도 밀고 나올 수 있는데 아마 검은숲이 발주만 정상이면은 최소 얘네들 보내놓고 1, 12 보내놓고 세 번째는 따라갈 것 같고요. 발주가 오히려 좋다면, 발주가 늦어도 그 정도는 갈 것 같은데 발주가 좋다면은 더 빠른 전개도 가능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요 검은숲이 데뷔전부터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기에 이번 경주 1번 지존불패의 액면 인기, 그리고 능검 때 가능성을 보였던 걸작 티아라, 자, 요런 말들이 아마 제 느낌에는 선입 쪽에서 말을 탈 거는 같거든요. 선입 쪽에서 말을 탈 것 같은데 검은숲이 조금만 빠르게 움직인다면은 자, 이 1, 9 대끼리 막건을 한번 깨볼 수 있는 전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11번을 놓고 저는 첫 경주를 좀 추천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여기 이제 복병들이 2번 클러치맨이라는 마필이 좀 복병급 정도이고 4번 아모스타는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는 최적 전개였거든요. 요게 인기 4위인데 아모스타는 그렇게 썩 믿음이 가는 말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2번 클러치맨 또는 늑발이 좀 심했던 6번 새로운 비술, 요 새로운 비술 끝걸음은 아주 좋았거든요. 이런 말들이 터트릴 수 있는 말이에요. 늑발하고 날라왔던 말, 요런 말들이 발주 잘했을 때 터트리는 거라서 새로운 비술 요런 말도 변수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경주는 자, 11번 검은 숲이 발주만 좀 잘 받는다면은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1 놓고 19 막건, 11 놓고 19 막건을 공략해 보고 싶고 여기에 복병은 2번 또는 6번 요런 마필 중에서 초이스를 좀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뭐 배당이 좋다면은 뭐 6번까지도 다 안 팔리는 거니까 가져가 볼 수도 있는 거고 첫 경주 시작이 중요한데 그 시작을 딱 맞추면서 오늘도 출발해 보고 싶네요. 자, 2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2경주는 안쪽에 1번 나올 패스가 자, 문세영 기수 1번 게이트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였고 그 당시는 제가 안양빛의 속도라는 마필 축으로 해서 메인 승부로 적중을 드렸던 그 경주였죠. 안양빛의 속도를 또 방송에서 오픈을 드렸던 경주이기도 했죠. 아주 기억이 좋았던 경주. 근데 그 경주에서 이제 나올 패스가 인기마였는데 우선 데뷔전에서의 걸음이 좋았거든요. 데뷔전. 그러니까 데뷔전처럼만 말을 타면은 자, 여기서는 뭐 충분히 입상이 가능하죠. 더불어서 이번 경주는 선행도 나설 수 있는 경주예요. 선행도. 물론 뭐 여기 안쪽에 2번, 3번, 4번 뭐 이런 말들 다 앞에 갈 수 있는 걸음들은 있어요. 뭐 6번까지도. 근데 게이트가 나올 패스가 워낙 유리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뭐 선행 선이타 가능한 그런 경주 편성이니까 나올 패스가 가장 좀 유리하다. 오히려 이 말이 약간 모래 반응에 민감한 모습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안쪽에서 갇혀버리면 좀 더 전개가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갇혀버리면.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여기서는 나올 패스가 그냥 아예 선행을 가는 작전으로 레이스를 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번 나올 패스를 선행을 가는 말로 1번을 선행을 노리는 말로 보고 싶고, 1번이 선행을 의지있게 나간다면은 영광의 스카이가 선행 가기는 좀 빡세죠. 가장 외곽에서. 그래서 인기마 중에서는 영광의 스카이를 조금 약하게 보는 그 외의 마필들을 붙여가면 되는 경주다라고 봐요. 그래서 1번이 나올 패스가 과연 어떤 작전으로 나올 것이냐, 그게 가장 좀 관건인데, 정상이라면은 저는 최대한도로 모래를 안 맞기 위해서 선행에 대한 의지를 보일 거다라고 보고, 1번이 앞선을 정리하면은 7번이 올라오는 그림, 아니면 2번이나 3번 요런 말들이 붙여가는 경주로 봅니다. 인기마 접전이긴 한데 1번 나올 패스가 자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선두권에 모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밀고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3경주 오늘의 3경주 첫 번째 자 승부레이스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 경주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승부예요. 자 요 경주가 승부인데 저는 이번 경주 복병마를 축으로 해서 공략을 좀 들어갑니다. 자 인기만 한번 보죠. 9번 고스트게일이 인기 1위로 잡혀져 있네요. 고스트게일. 자 이 말은 지난 경주 때 선입으로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고, 입상을 했기 때문에 액면상 인기마죠. 여기에 또 하나 라오파노라마,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경주 선행을 가면서 전개를 했고 입상을 했기 때문에 액면상 인기마로 팔리는 거예요. 자, 요 두 마리가 입상을 했다는 이유로 팔리는 마필들. 자, 그런데 제가 이번 경주 노리는 거는 이러한 입상했다고 팔리는 애들 말고 진짜 능력이 뭐냐, 아니면 능력보다 좀 덜 뛴 말이 뭐냐. 자, 그건데 여기서는 7번 알리페르를 노려야 되는 경주다. 알리페르. 왜 알리페르를 노려야 되는지 이거는 4회 전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알리페르라는 마필은 입상을 했을 때 직직전이죠. 그리고 지난 경주를 비교해 봐야 돼요. 자, 입상을 했을 때 6월 7일입니다. 요때 알리페르는 초반에 바로 선두권에 붙이면서 선입으로 바로 전개를 하면서 말이 좋아졌죠. 그래서 이때가 딱 베스트 실력이었어요. 이때가 딱 베스트 실력이었고, 이때는 뭐냐, 이때는 불안한 인기마였어요. 거품마. 왜냐면 요 경주는 특히 선행마가 다수 출전하는 경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리페르가 이때 입상했을 때처럼 두세 번째 따라붙는 전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선행마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전개 자체가 늦어지는 게임이에요. 전개 자체가 늦어지는 경주. 전개 자체가 늦어져서 거품마였었는데 그 와중에 초반에 발주가 늦으면서 앞에 붙지도 못했죠. 지난 경주 더해서 발주마저도 늦었었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전개가 늦어질 것 같은 경주인데 발주까지 늦어버리니까 알리페르는 지난 경주 거품마였고 불안한 인기마였는데 그냥 의미 없는 경주라 보시면 돼요. 갈 수 없는 경주. 입상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주. 그런 경주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알리페르가 이번 경주는 이때처럼 선입으로 붙일 수 있느냐, 그것만 따져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앞에 가는 말이 뭐야? 앞에 가는 말. 자, 여기서 앞에 갈 수 있는 말, 선행 갔던 말 있잖아요. 라운파노라마 앞에 가는 말이 있고요. 고스트게일도 지난번 선입 붙었잖아요. 이 두 마리 말고서는 빠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알리페르가 이번에는 최소 3번째는 따라갈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입으로 붙었을 때 실력이 나온다고. 자, 사회전적 다시 가서 이 말이 입상했을 때의 걸음을 한번 볼게요. 6월 7일 입상했을 때예요. 입상했을 때 8번 게이트 분홍색 모자. 자, 입상했을 때 어떻게 뛰는지 8번입니다. 알리페르가 발주 이상 없이 나와서 바로 선두권에 붙죠. 바로 선두권에 붙으면서
알리페르가 이렇게 세 번째 따라가요. 세 번째 따라가면서 외곽 3선에서 전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성이 좋아지면서 요 분홍색 모자가 3선 외곽 전개를 하면서도 입상에 성공을 해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런 모습을 다시 기대를 하는 건데, 그러면 지난 경주 때는 어떻게 하면서 빠졌냐? 지난 경주 때는 알리페르가 요런 선입 전개가 안 될 거라서 불안한 인기마였는데, 자, 요때도 8번이었어요. 발주마저 늦어요. 이때는 발주마저도 8번이 좀 늦었어요. 다른 말들에 비해서. 그리고 여기는 워낙 빠른 말들이 많았거든요. 알리페르가 앞에 붙이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빠른 말들이 여기는 많았어요. 그러니 전개가 안 나오죠. 알리페르 입장에서는 밀어도 힘은 힘대로 쓰고 앞에 붙지 못하는 전개. 그러니까 이 말이 갈 수 있는 편성이 아닌 거예요. 저 어디로 밀려났죠? 갈 수 있는 편성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인기로 팔리고 자시고 간에 입상할 수 없는 전개에서 지난 경주는 상대를 만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라온 파노라마 그리고 9번 고스게일 요런 말이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알리페르가 이번에는 전개 자체가 빨라진다. 게다가 알리페르가 인기 4위로 팔리는 경주라면은 중배당으로 때릴 수 있는 경주다. 알리페르가 가서 되는 경주, 안 되는 경주 편성이 있는 건데 이번 경주는 다시 노려볼 만한 경주에 왔으니까 여기서는 알리페르를 가지고 오늘의 첫 승부로 알리페르 가지고 들어갑니다. 알리페르 가지고 터지면 터지는 대로 알리페르에 붙여서 터지는 막권까지 요 레이스는 노리고 들어가요. 인기만화에서 여기서 자신있게 들어올 말들 아니죠. 대가리 잡혀있는 말들, 인기 2위 잡혀있는 말들 이렇게 압도적으로 팔리는 경주가 아니니까 터질 가능성까지도 무조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알리페르 놓고 자, 여기서는 한번 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승부예요. 기억해 주시고 자, 부산 1경주 합니다. 부산 1경주는 뚜렷한 충막감 없이 팔리는 경주고 그래서 혼전도가 좀 있습니다. 인기도만 보면은 종합지만 보면은 혼전도가 좀 있는 경주거든요. 근데 제 눈에만 그런 건지 저는 그냥 딱 3마리만 눈에 보여가지고 요 경주는 지금 추천드리는 거는 딱 2방으로만 추천을 좀 드려볼게요. 자, 저는 우선 가장 먼저 추천드릴 말은 이겁니다. 10번 퍼니 와일드라는 마필. 퍼니 와일드는 우선 주행검사 걸음이 참 좋아요. 능검 자체가 아주 좋아요. 발전 가능성 굉장히 좀 높아 보이는 말이고 바이언 자마라서 또 혈통상의 기대치도 굉장히 좀 높고요. 자, 이 퍼니 와일드가 단지 외곽일 뿐이지 외곽이어도 다른 말들이 이세마들이 딱히 눈에 안 들어와요. 이번 경주. 그래서 퍼니 와일드가 좋은 능검 속에서 바로 입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력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상대마로서는 4번 포트모어가 있죠. 자, 얘가 이제 근소하게 내치기니까 인기 1위로 팔릴 수도 있는데 루키 스테이크스까지도 출전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은 루키 스테이크스에서는 데뷔전을 바로 출전했는데 선행을 못 갔잖아요. 선행. 빠른 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주행검사 얘도 좋았습니다. 선행만 가면 포트모어도 여기서 충분히 가능하다. 선행만 가면 빠른 말이 별로 없습니다. 빠른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선행만 간다면 포트모어가 되는 경주 같고요. 만약에 4가 선행을 못 가면 11번 램프 요정진이. 자, 이 램프 요정진이가 능검이 발주가 살짝 늦긴 했지만 얘도 능검 자체가 나쁘지 않거든요. 저는 이렇게 딱 3마리가 보여요. 딱 3마리. 능검과 데뷔전 모습까지 봤을 때 딱 3마리가 눈에 띄는 그런 경주예요. 자, 그래서 다른 말들은 딱히 눈에 많이 들어오지 않더라. 그래서 현장에서 이세마들이니까 뭐 말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진짜 미친듯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말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우선 저는 이번 경주는 요 3마리 안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추천드리는 막권 역시 10번을 필두로 해서 4번 포트모 11번 램프 요정 진이 요렇게 딱 3마리 안에서 10 놓고 2방으로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압축된 막권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갈게요. 자, 4경주는 서울에서 들어오는 다시 한 번의 승부 레이스로 갑니다.
자, 요 경주는 승부 레이스예요. 승부 레이스. 제가 지난 경주 때 맞춰 먹었던 지난 경주 때 맞춰 먹었던 마피를 다시 한번 노립니다. 왜? 그 능력을 알고 있으니까. 그 능력을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추천드려요. 자, 인기 1위로 팔리는 말은 히트플라이거든요. 히트플라이가 지난번 추입으로 말을 탔어요. 이번 경주도 전개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추입 타이밍이 관건일 것 같아요. 지난 경주처럼 뒤에서 올라올 때 앞에서 버티면 못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서두르면은 뚝심 자체가 좀 뚝심이 조금 덜 나오잖아요. 그 전까지 결과를 봤을 때. 참아서 더 좋았던 경주니까, 결과니까 아마 히트플라이가 이번에도 좀 참으면서 말을 타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추입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겁니다. 자, 저는 히트플라이의 추입에 상관없이 이번 경주 노리는 거는 3번입니다. 모닝 원더라는 마필이에요. 모닝 원더. 자, 이 모닝 원더가 지난 경주 제가 요 말을 놓고 때렸는데 그 당시 이 말을 놓고 때렸던 이유가 선행마가 그 경주는 다수였기 때문에 그 뒤에서 따라가는 선임말을 노렸거든요. 전개상 앞에 가는 말들은 모두 죽는다. 그래서 따라가는 말이 유리해서 모닝 원더 놓고 때리면서 적중을 드렸던 경주였어요. 자, 그러면서 그 말의 전개 이점을 기대했던 거였고요. 지금은 오히려 선행마가 뭉치는 경주는 아니에요. 앞에 가는 말이 우선 가장 빠른 거는 5번 안양쓰나미, 그리고 1번이 게이트발로 스티플 두 마리가 앞에 갈 수 있는 말이고요. 외곽이지만 뭐 로열 베스트 정도까지 순발력 정도는 있는데 아마 1번, 5번 두 마리가 앞에 나가는 경주 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주 뭉치는 전개는 아니지만 1번, 5번 정도가 앞에 나가면 그 뒷자리는 다시 한번 모닝 원더예요. 자, 제가 이거 영상 보여드릴 텐데 지난 경주 때는 모닝 원더가 중위권에서 따라갔거든요. 선행마가 워낙 많으니까 중위권에서 따라가다 올라왔는데 원래는 이 말이 선임마란 말이죠. 이번에는 1번, 5번 뒷자리에 모닝 원더가 딱 쓰면서 선입으로 전개를 할 거예요. 늦지 않게 전개합니다. 지난 경주보다 더 빠르게 전개를 합니다. 이번에 약간의 공백이 있거든요. 질병이 있으면서 약간의 공백이 있지만 공백이 있어도 조교 상황은 오케이. 문제 없었어요. 문제 없었기 때문에 자, 자기 실력만 발휘해주면 이건 충분히 된다. 요거 4회전적에서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닝 원더라는 마필. 자, 이전에는 선행 가면서 들어오기도 했었단 말이잖아요. 자, 이번에 모닝 원더는 지난 경주 빠른 말들이 많았어요. 빠른 말들이 많아가지고 모닝 원더가 이때는 따라갔어요. 발주 잘 나온 다음에 참고 따라갔어요. 6번 연두색 모자입니다. 자, 발주하는 거 보세요. 발주도 늦지 않고 발주 나오는 거 빠르죠? 발주 늦지 않고 연두색 모자. 빠른 말들이 안쪽에 선행마들이 너무 많으니까 역시 참았죠. 6번은. 안쪽에 빠른 말들 선행마들이 많으니까 영리하게 참고서 따라갑니다. 이렇게 참고서 중위권 정도로 따라가요. 여기서 중위권 정도로 따라가고 결국에는 앞에 나갔던 1번, 5번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7번이랑 같이 와요. 요 7번이랑 같이 옵니다. 앞에 1번, 5번은 선행마 둘 다 죽고 7번, 6번이 같이 올라오는 경주예요. 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때는 선행마가 많았기 때문에 중위권에서 따라간 거였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번에는 모닝 원더 선입으로 붙는다고. 1번, 5번 앞에 나가면 그 뒷자리로 붙을 거라고. 1번, 5번 뒤 나가면 얘가 선입으로 바로 붙습니다. 이번에는 중위권으로 갈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닝 원더가 선입으로 바로 붙는 경주. 문제는 히트플라이가 추입으로 올라와서 따라잡을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 거지. 모닝 원더는 선입으로 붙으면 저는 또 된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맞춰 먹었던 3번 모닝 원더를 가지고 이번 경주는 승부 레이스로 들어가는 경주고 히트플라이의 입상 여부에 따라 배당이 결정이 되는데 저는 히트플라이를 주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늦을 수도 있어서 주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력으로 때리는 말이 따로 하나 있어요. 따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더 메리트가 있는 경주이기도 합니다. 오늘 승부처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능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히트플라이를 가지고 이번 경주는 승부하겠습니다. 4가 조금 늦게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생각하시면 배당 메리트 충분히 챙겨갈 수 있는 경주니까 요 레이스 승부로 갑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부산 2경주로 갑니다. 자, 부산 2경주는 근소한데 외곽의 9번 세련된 위선이라는 마피를 저는 충마감으로 좀 봅니다. 자, 이 세련된 위선이 마지막 종반 끝걸음이 아주 좋았어요. 끝걸음이 아주 좋았고, 그래서 이 말은 차기에 내측에서만 출전하면은 승부하겠다라고 제가 기록을 해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좀 아쉽게 내측이 아닌 외곽에 출전을 하고 있잖아요. 외곽에서 출전. 그래서 뭐 이런 경주는 뭐 승부로 잡을 수는 없고 외곽 출전이니까. 그리고 게다가 복병도 아니고 인기마로 팔리는 거니까 일반 경주로 돌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세련된 위선 자체가 이번 경주 그리 빠른 말이 많지 않아요. 안쪽에 2번 홀리니케랑 4번 레이스 마린 요 정도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련된 위선이 종반 끝걸음으로 봤을 때 요거 추입 타이밍만 놓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기복마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구미상으로 안 되는 경주가 아니니까 세련된 위선이 요거 추입 타이밍만 놓치지 않으면 여기서는 올라올 수 있겠다. 세련된 위선보다 앞에서 뛰는 말 2번 홀리니케, 4번 레이스 마린 얘네들은 뭐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드루쿰다가 팔리는데 지난 경주보다 얘는 더 뛸 게 없어 보여요. 그리고 2번, 4번보다 전개가 앞에서 뛰는 말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드루쿰다가 그냥 잡힐 말이 없으니까 액면상 잡히는데 저는 드루쿰다는 세게 안 봅니다. 세게 안 보는 경주고, 6번도 좀 잡혀요. 6번 원더풀 윈드도 좀 잡힙니다. 저는 얘도 그다지 세게는 안 봐요. 원더풀 윈드도 좀 잡히는 복병 수준으로 가는데 얘도 그렇게 세게는 안 봅니다. 복병을 본다면 차라리 3번 불의 신전이 여기서는 좀 복병이고, 불의 신전이 얘도 종반에 올라오는 걸음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앞선이 죽었을 때는 불의 신전 같은 말이 올라올 수 있어서 의외의 복병은 3번 정도를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요 레이스는 자, 복귀 내용이 가장 좋은 9번 세련된 위선을 가지고 앞에서 뛰는 2번, 4번 그리고 복병 중에서는 3번을 보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압축을 드릴게요. 축마를 잘 잡아야 되는데 9번 세련된 위선을 가지고 압축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는 자, 신인 기수도 2명이나 2번, 3번 기승을 하고 나오네요. 권중석, 우인철. 신인 기수 중에 누가 성적이 빠르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자, 외곽에 10번 에어포스1이 지난번 루키스테이스 경주를 뛰었었단 말이죠. 자, 이번에는 외곽이지만 쓱 감으면서 전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어포스1도 느리지 않죠. 그러니까 초반 선두권에 나설 마필들, 자, 안쪽에 1번 세네칸, 또 4번 관악산 원더풀, 5번 하이폴리, 요런 말들 순발력들이 좀 있습니다. 요런 말들이 좀 앞에는 나서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에어포스1이 외곽으로 쓱 감으면서 데뷔전 입상했을 때처럼 그렇게 타준다면은 에어포스1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포스1을 저는 우선은 가장 기대하는 축막감으로 봅니다. 원래 이번 경주에서 게이트만 좋았다면은 승부 경주로 가져가 볼 만한 복병이 하나 있었어요. 승부로 잡지는 않았지만 그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8번 맥스 파티. 얘가 게이트만 좋았다면은 가감이 한번 놓고 배당을 한번 승부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던 경주예요. 왜냐면 맥스 파티가 지난번에 확실히 좋아졌거든요. 전개도 늦지 않고 거의 입상권이나 다름없을 정도의 실력이었어요. 입상권이나 거의 다름없을 정도. 근데 이번 경주 복병으로 잡혀요. 선두권이 그렇다고 강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심 기대는 에어포스1이 선두권을 쓱 감으면서 앞선을 정리하면은 마지막에 맥스 파티가 올라오면서 배당마와 조합이 되는 그 그림. 자, 요거를 가장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10번 에어포스1에 붙여서 복병이
8번 요 맥스파티 막건 요거를 중배당 한방의 주력 막건으로 저는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받치는 거는 뒷일이에요. 받치는 건 뒷일인데 템팔 막건을 요거 원툴로 하나 템팔 막건을 원툴로 하나 좀 노리고 있으니까 요 막건에 가장 좀 기대를 걸고, 그러니까 이게 소년표 마방이 아니 소년표 마방이 아니라 이게 마주가 하이폴리랑 맥스파티가 같이 나와요. 하이폴리가 또 인기마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맥스파티 쪽에 승부는 꼭 보셔야 되고, 동반 출전하니까 뭐 하이폴리도 의지는 분명히 보이고는 들어갈 것 같고, 여기에 뭐 3번 우인철 기수, 신인 기수의 기승술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빅투아는 어차피 열심히 타는 거고, 뭐 이러한 인기 마필들이 준비는 되어 있죠. 1번까지는 못 보겠고 1번까지는 못 보겠고, 자 맥스파티가 가장 재밌습니다. 그래서 템팔 막건 요거는 분명히 한방 사두고 다른 거를 어떻게 맞힐 거냐 그것만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경 3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부경 3경주 뚜렷한 축 없이 팔리는 혼전도 있는 경주입니다.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이 경주. 근데 4번 파워웨건이 다시 입상했을 때처럼 선행만 가준다면, 파워웨건이 입상했을 때처럼 선행만 가준다면은 이번 경주는 기복마 편성이니까 해볼 만은 하겠다. 자 입상 이후에 부담 중량은 다시 당연히 늘게 돼 있죠. 그래서 지난 경주 57을 달았고 선행을 못 갔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빠지긴 했지만 선입으로 전개하면서도 착수는 지켜냈어요. 그러니까 파워웨건이 이번에 선행을 간다라고만 하면은 여기서 한번 버텨내 볼 수 있다. 근데 선행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워웨건 말고 3번 리치트리라든가 뭐 다른 말이 그냥 보이는 말로는 빠른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4번이 리치트리만 넘어선다면은 여기서는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경주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인기마 중에서는 외곽에 투움파이터가 요게 지난번에 발주가 조금 늦었습니다. 발주가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쓰면서 말을 타야 된단 말이죠. 따라 붙으려면 힘을 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웠으니까 발주만 잘 되면 얘는 좀 더 뛸 것 같고요. 안쪽에 2번 파워타임이 인기마더라고요. 2번 파워타임이 인기마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얘는 더 뛸 게 없어요. 얘는 더 뛸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인기마지만 저는 파워타임은 안 보고 싶어. 뭐 11번은 당연히 발주만 좋으면 더 뛸 거니까 당연히 보는데 파워타임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하고요. 금화 리조이스도 요거 지난번 보니까 아주 좋아졌죠.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화 리조이스 이번에 오히려 또 보병인데 보병이면 또 재밌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4번 파워웨건 놓고 선행만 가준다면은 파워웨건 놓고 1번 11번 자 요 두 방은 무조건 배팅권에 좀 보고 들어갈 것이고요. 2번은 안 보니까 여기 8번 탄탄대로나 터진다면은 7번까지도 있어요. 7번 희망군주 같은 경우도 지난번 인기마였었는데 오히려 지난 경주보다는 이번에 거리도 좀 줄었기 때문에 1600에서 입상했을 때 걸음을 생각하면은 7번도 가능성은 있으니까 요렇게 조금 열어두고 막건을 좀 열어두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대신 2번은 저는 이번에는 세게 안 볼 겁니다. 자 서울 6경주로 갑니다. 서울 6경주는 4번 6번이 인기마예요. 자 이 가운데 6번 임노, 얘는 제가 지난 경주 축으로 놓고 적중을 했단 말이었죠. 자 이번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부담 중량은 올라갔고 문세영 기수니까 액면상 더 팔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지난번 맞춰먹었던 임노보다 저는 4번 천공스톰을 더 좋게 보거든요. 천공스톰을. 아마 인기도는 당연히 임노가 팔릴 거고 천공스톰이 좀 현장 가면은 덜덜하게 팔릴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왜냐면 지난번 선행 가서 깨진 말이니까. 근데 선행 가서 깨졌지만 지난 경주는 약간의 경합성 전개를 했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이 말을 제가 좀 좋게 보는 이유는 지난 경주 말고 그 직전에 천공스톰이 바로 직전에 요때죠. 요때 요때가 천공스톰이 1200 뛰다가 1700으로 거리 늘렸던 경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국산마 거리 늘려서 나왔을 때 입상하는 말들 많지 않다고.
근데 천궁스톰이 거리를 늘려가지고 바로 입상을 했어요. 이런 말들은 좋은 말들이에요. 바로 입상할 정도로 때리는 말들은 자신이 있으니까 때리는 거거든요.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때 부러졌단 말이죠. 이때는 경합성 전개가 있었던 거였고, 이때 걸음 생각하면은 천궁스톰은 선행이 아니더라도 따라가도 상관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5번 테마탄생이 지지고 나오던, 한강들놀이가 밀고 나오던 천궁스톰은 따라가도 상관없기 때문에 선행감은 더 좋고 따라가도 상관없고, 저는 4번 천궁스톰을 놓고 공략을 들어갈 겁니다. 6번, 8번. 자, 지난번 입상을 했던 6번, 8번. 여기에 이상하게 걸음이 안 나오고 있는 아쿠아라인까지, 아쿠아라인. 다시 현군으로 돌아왔는데, 아쿠아라인이 이번에 조교할 때 원더풀 로돈이랑 조교를 붙여봤는데 걸음이 좋아요. 원더풀 로돈보다도 탄력이 더 잘 나와요. 원더풀 로돈은 국 3등급 말입니다. 국 3등급 말이에요. 그 말보다도 걸음이 더 잘 나왔었으니까 아마 조교시의 걸음을 생각하면 이번엔 좀 실전에서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쿠아 라인도 이번에는 볼게요. 아마 아쿠아 라인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바람 불 것 같아요. 이번에 조교가 좀 좋아가지고 저는 4번 놓고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부경 4경주 합니다. 자, 부경 4경주인데 오늘 부경에서 들어가는 승부를 여기서 가져가요. 승부이면서도 이번 경주를 메인으로 때릴 겁니다. 메인. 자, 그리고 매번 입상하고 나오는 벤지가 이번 경주 출전해요. 자, 얘는 지금 몇 연장인지 모르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연장, 7연속 입상을 하고 있어요. 7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연속 입상을 하는 말은 능력마잖아요. 이 정도 연속 입상하는 말은 능력마인데, 능력마인데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최근에 계속 있어요. 불안감이. 그러니까 이 말이 최근에 불안감이 좀 생기는 게, 그동안 계속 내 측에서 전개 이점으로 이 입상을 하던 말이거든요. 내 측에서 펜스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원래 직직전 8번 게이트에서 나왔을 때 승훈이 직직전에 그때가 이제 빠질 수 있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당시에 상현이가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2등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 부러지면 그때 부러졌어야 되는데. 자, 지난 경주도 원 게이트니까 입상을 하게 됐지만 이번에 다시 8번 게이트예요. 외측으로 밀렸단 말이죠. 이번에는 선입으로 전개 못해요. 이번에는 중위권 또는 추입에서 말 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벤지가 외곽이면은 위험한 거예요. 벤지가 외곽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7연속 입상하는 말이니까 그런 말을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제가 더 위험한 거죠. 7연속 하고 있는 말을 위험하다고 하고 있으니 네가 더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런 위험한 발언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동안 좀 운이 많이 따랐던 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벤지는 축으로 가지 않습니다. 축으로는 안 가요. 벤지는. 자, 설명 길게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제가 이번 경주 그래서 벤지가 축이 아닌 이상 여기서는 노리는 말 이거 가지고 한번 승부할게요. 6번 컬럼비아 챔프. 오늘의 메인은 컬럼비아 챔프입니다. 이 말은 예전부터 모래 반응에 되게 민감했던 말입니다. 모래 반응에 민감했던 말인데 한 번씩 추입해서 날라오던 말이죠. 날라오던 말이고 들어오면은 배당으로 터트리던 말인데 지난 경주에서 보니까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좋아졌더라고요. 자, 요거 영상 한번 볼게요.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좋아졌어요. 컬럼비아 챔프가. 그렇게 모래에 대한 반응만 문제 없으면 이번에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자, 컬럼비아 챔프가 6번 연두색입니다. 원래 연두색 모자가 요렇게 따라가다가 지금까지 모래 안 맞았잖아요. 지금까지 모래 안 맞다가 이제 외곽에서 말이 들어오면 모래를 맞은데 외곽에서 말이 들어오면 모래 맞고 뒤로 쭉 밀려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래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안 밀려요. 모래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말 모가지가 쳐들지 않죠? 바깥으로 기대지 않고 있죠? 원래는 말 모가지 들리고 바깥으로 기대고 막 이래야 되는데 모래에 대한 반응이 정말 많이 좋아졌죠.
막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 정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겁니다. 이번 경주에서도 요렇게만 따라가 주면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오히려 벤지랑 비슷하게 4코너를 돌 수 있어요. 벤지랑 비슷하게 돌거나 오히려 먼저 돌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서 추임마니까, 원래 이 말이 추임마니까 뒤에서 올라오는 걸음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자, 이때도 올라오면서 2차권에 거의 착차가 없었는데 이번에 콜롬비아 챔프가 요거 지난번처럼 모래에 대한 반응만 이상이 없다면 벤지랑 비슷하게 전개를 할 것 같고요. 근데 얘네들이 올라오면 앞선이 잘 나가면 안 되잖아요. 앞선이. 근데 운 좋게 골든에어 선행마랑 로드스타 선행마가 같이 붙었죠. 로드스타는 선행마라 볼 수는 없어요. 선입도 상관은 없거든요. 얘는 선입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거는 얘는 모래를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골든에어 옆으로 무조건 붙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마리는 무조건 열심히 앞에서 같이 따라가는, 같이 경합성으로 따라가는 전개가 되면 마지막 얘네들도 탄력이 조금은 떨어질 거고 앞선도 좀 떨어질 것 같고 벤지도 좀 늦게 올라올 것 같고 그러면 콜롬비아 챔프가 모래만 이상 없이 모래에 대한 적응력만 문제가 없다면 저는 충분히 여기서 추입이 먹혀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부경 승부는 콜롬비아 챔프가 갈 수 있는 저로의 편성과 조건을 만났다. 콜롬비아 챔프가 추입해서 올라올 수 있는 저로의 편성을 만난 것 같다. 앞선도 선행마가 2마리 3, 4 겹쳐. 벤지도 전개가 좀 늦어질 것 같아. 유림사담도 예측이야. 그러면 그야말로 이거는 콜롬비아 챔프가 올라올 수 있는 찬스다. 오늘의 메인. 여기서 한번 때려야 됩니다. 콜롬비아 챔프. 간간히 한 번씩 들어오는 말인데 편성일 딱 만났을 때 들어오는 말이거든요. 매번 열심히 탈 수 있는 말도 아니고 매번 들어올 수 있는 말도 아니에요. 편성을 딱 만났을 때 승부가 되는 말입니다. 이번에 콜롬비아 챔프가 여기서 제대로 한번 때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성재 기수가 콜롬비아 말고 지금 벤지에 가서 기승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서승훈 기수가 이 원정을 갔기 때문에 기수를 기용해야 되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성재 기수에게 연락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재 기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벤지가 성적이 훨씬 좋은 말이니까 그쪽에 기승을 하게 됐는데 벤지가 무조건이고 콜롬비아 챔프 지난번 타봤더니 성재가 타봤던 말인데 별거 아니니까 옮겨갔겠지 라는 생각에 콜롬비아 챔프가 좀 덜덜하게 팔릴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벤지의 기승 기회가 오니까 성재가 갔을 뿐이지 콜롬비아 챔프가 안 돼서 간 건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콜롬비아 챔프가 오히려 이거는 편성을 아주 잘 만났다. 경주 조건이 아주 좋다. 오늘의 메인으로는 콜롬비아 챔프 요놈 놀이입니다. 요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 멋지게 제가 한번 적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자, 서울 7경주로 갑니다. 서울 7경주는 서울에서 들어가는 메인으로 연장 메인 승부를 들어갑니다. 여기는 인기마 접전의 경주입니다. 뚜렷한 축이 없을 정도로 인기마 접전의 경주입니다. 자, 8번 KN 로즈 그리고 7번 사이클론 파워 그리고 외곽에 남산 벨트까지 8번 10번은 지난번에 같이 경주를 뛰었던 말이고요. 게이트만 바꿔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전개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영상은 내가 다 지켜봤는데 보니까 지난번에는 남산 벨트가 선행을 갔지만 이번에는 안쪽에서 6번 행운의 여신 요거 같이 뛰었거든요. 그 다음에 10번 게이트에서 KN 로즈는 그때 7번 게이트에서 자, 남산 벨트가 그보다 외측에서 외측에서 이번엔 뛰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선행을 갈 수 있느냐 그 여부도 관건이에요. 선행을 가면 상관이 없는데 선행을 못 가면 지난번보다는 덜 뛸 가능성도 좀 생긴 거죠. 행운의 여신은 뭐 앞에 간다고 해서 되는 말은 아니지만 고춧가루 역할은 할 수 있는 말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같이 뛰었던 KN 로즈가 이번에 남산 벨트한테 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약간 거리차가 있었지만 KN 로즈는 그 경주에서 전개상 불이익으로 3착을 했었던 경주예요. 자, 이번에는 KN 로즈가
뭐 행운의 여신이 밀고 나오면 두 번째 따라가는 거고 아니면 넘어가면서 선행도 갈 수 있는 말이거든요. KN 로즈가 이번에는 승부를 해줘야 되는 경주 편성인 거니까 오늘의 메인은 8번 KN 로즈 이 말을 놓고 들어갈 겁니다. 과연 KN 로즈가 남산 벨트를 이길 수 있느냐? 자, 그것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자, 8번이 남산 벨트만큼의 걸음은 무조건이고 이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니까 저는 KN 로즈를 갖고 요 레이스는 승부를 해요. 뚜렷한 축이 없이 팔리는 경주지만 그만큼 배당 자체는 높게 형성이 되는 경주입니다. 배당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는 경주 속에 지난 경주 이상으로 더 뛸 말, 믿고 때릴 수 있는 축막감 그런 놈이 있다면 더 이상 우리한테는 혼전이 아닌 거예요. 혼전인데 배당 파는 혼전인데 우리가 놓고 때릴 말이 분명히 있으면 혼전이 아니라 그건 찬스예요. 배당이 좋은 찬스인 겁니다. 그 찬스를 이번에 제가 분명히 살려가지고 제대로 된 한방에 힘까지 배당도 노릴 것이고요. 8번 놓고 서울 승부 들어갑니다. 자, 부경 승부에 이어서 서울 승부 연속 들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경 5경주까지 부경에서의 자, 또 한 번의 승부를 들어갈 건데 자, 여기는 복병을 놓고 때립니다. 복병을 놓고 때려요. 자, 인기 많은 4번 캡틴 다이아가 이 정도면 강축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강축으로 잡히는 거예요. 캡틴 다이아란 말은 선행마이기도 하지만 선인마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모래를 안 맞는 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모래를 안 맞는 거. 근데 캡틴 다이아가 이번 경주 보면은 안쪽에 석세스 배틀, 캡틴 다이아 요 정도가 이제 순발력이 있어요. 그리고 뭐 외곽에서는 선인마로서 다이아 그릿, 굿데디, 뭐 하늘불패 요 정도 요런 말들이 선입으로 붙을 말들이고요. 액면상 보면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제일 째고 있는 말은요. 신천독수리의 기습이에요. 신천독수리의 기습. 얘가 요즘에 발주가 좀 안 좋거든요. 연속 2번 발주가 좀 깔끔하지가 않았는데 발주만 정상으로 잘 나오면 요거 기습 선행도 가능해요. 쫙 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최상영 기수가 저랑 4대가 안 맞아서 그렇지 한 번씩 입상할 때 모습 보면은 문세영 저리 가라 식으로 말을 잘 타요. 근데 제가 추천할 때는 그냥 꼬마 기수처럼 말 탈 때가 진짜 많아서 저랑 4대가 정말 안 맞는 기수이기도 한데 자, 이번엔 좀 4대를 잘 맞춰봤으면 좋겠네요. 발주만 잘 되면 요거 신촌독수리가 분명 쏠 수 있거든요. 캡틴 다이아는 이번에 부담이 많이 올라갔어요. 부담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캡틴 다이아가 혹시나 전개가 꼬일 수도 있죠. 왜냐면 신촌독수리 같은 말이 안쪽에서 밀고 나오고 석세스 배틀 나오고 이러면 이제 얘는 자연스럽게 3선 전개를 해갈 수도 있고 잘못해서 모래 맞아버리면 진짜 강축이 쉽게 부러질 수도 있는 말이니까 캡틴 다이아가 모래를 안 맞게 탈 수 있는지 여부 그게 좀 관건인데 이 정도 잡힌 강축은 들어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입상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원래는. 근데 인기 많은 조금이라도 불안감이 있으면 의심을 해야 되는 게 배터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은 노림수로 넘어가야 돼요. 인기마가. 근데 복병은 반대예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보이면 아예 그놈을 그냥 막 놓고 때려야지 경마에서는 배당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번 경주가 딱 그렇습니다. 캡틴 다이아가 강축 잡혔지만 모래를 맞았을 때는 위험성은 있다. 신촌독수리가 복병이지만 발주만 잘하면 기습으로 쏠 수 있다. 딱 그거예요. 그래서 요 경주는 요렇게 정리합니다. 1번 신촌독수리를 가지고 이거는 중배당으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캡틴 다이아는 막권에 가져가야죠. 당연히 가져가야죠. 근데 얘가 부러지면 그때는 배당이 3, 40배는 그냥 올라가거든요. 배당이 어마어마해지거든요. 요거 승부로 들어갑니다. 요거 신천독수리 같은 말이 그냥 쌍까지 와버리면 진짜 배당은 60배, 70배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거 신천독수리가 기습으로 한번 제대로
쏴주길 한번 기대합니다. 선행이 아니더라도 선입으로 타도 신촌 독수리가 최근에 좋아진 모습은 분명히 보입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신촌 독수리. 이번에 저는 승부 레이스 요거 보병록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서울 8경주로 갑니다. 서울 8경주가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자, 대상경주입니다. 대상경주이긴 하지만 이제 1등급 레이스인데 요 경주가 이제 암말 레이스다 보니까 1등급에 암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하위 등급에 있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이 출전했고 그래서 이제 팔리는 말은 정해져 있어요. 항상. 자, 즐거운 여정 여기에 이제 외곽에 글라디우스, 라운포레스트, 뭐 크라운 함성 얘네들 그리고 뭐 하위군에서 보령 라이트 퀸 정도가 이제 잡히는 수준인 겁니다. 아마 즐거운 여정과 함께 글라디우스, 라운포레스트, 크라운 함성 요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안에서 충마를 잡아야 되는 경주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4번 즐거운 여정을 충막감으로 봐요. 뭐 게이트만 보더라도 외곽 13, 14, 15보다 무조건 지금 즐거운 여정 쪽에서는 유리하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난 경주 때는 컨디션 자체가 저조했었던 것 같아요. 컨디션 자체가 지난 경주 말 뛰는 걸 보면은 저조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중반에 말을 모는데 뭐라도 말이 안 나가. 지난번에는 컨디션이 굉장히 저조했다라고 보여지고 재검 때 컨디션을 보니까 말 자체는 아주 양호해요. 이번에 내치기니까 예전처럼 즐거운 여정이 자기 컨디션만 회복을 하면은 뭐 전개상으로는 외곽에 있는 13, 14, 15보다 무조건 유리하니까 즐거운 여정 쪽에서는 가장 이번 경주 입상권 기대가 되는 마필일 것이고 자 예전에 이제 즐거운 여정이랑 크라운 함성이 같이 들어온 적이 있죠. 그때가 이제 뚝선배였는데 그때 뚝선배에서는 크라운 함성이 선행을 갔거든요. 얘가 선행을 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따라가도 되는 걸음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15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쉽게 간다라고는 못 보죠. 게다가 이 안쪽에 장비대운이며 본다이아 죽으나 사나 선행 가야 되는 그런 말들도 포지션을 내치게 잡고 있고 원평 리스트 있고 크라운 함성은 받치는 쪽으로 돌려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는 조금 위험성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경주는 4번 즐거운 여정을 필두로 상대마 1순위로 보는 거는 글라디우스를 상대마 1순위로 봐요. 라운포레스트도 봅니다. 보긴 하는데 글라디우스를 상대마 1순위로 보고 있는 거예요. 1순위로. 왜냐면 이제 글라디우스 같은 경우도 그 전 KLM배 경주에서 외곽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을 많이 쓰면서 전개를 했던 말이거든요. 이 말도 뭐 예전에 동아일보배 때 보면은 선입으로 아주 좋은 걸음을 보였었던 말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똑같이 13, 14, 15 외곽 포이트 포진이라면 저는 오히려 13번 글라디우스가 이번에는 전개를 잘 풀어갈 수 있겠다. 13, 14, 15 다 외곽이니까. 자 4번 즐거운 여정을 필두로 13, 14, 15 요렇게 보는데 13번이 상대마 1순위 경주인 게임으로 요렇게 분석을 해요. 자 이번 대상 경주 4번 즐거운 여정만 자기 컨디션 잘 맞춰 출전하면은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부산 8경주로 가볼게요. 부산 6경주로 가볼게요. 자 부산 6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는 1번 벌교의 꿈을 놓고 가느냐 아니면 8번 영광의 퍼스트를 놓고 가느냐 그 게임으로 잡힙니다. 잡히는 거는 1등급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레이팅 100점 이하의 경주예요. 100점 이하의 경주. 2등급인 75점부터 100점까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 2등급 마필은 나오진 않았지만 100점 이하이기 때문에 1등급에서도 하위급 별로 세지 않은 말들의 경주예요. 액면상으로는 영광의 퍼스트가 연속 입상을 했잖아요. 영광의 퍼스트가 입상을 해도 전개가 참 잘 풀렸던 말이에요. 추임력도 좋았었고 가벼우면 또 잘 뛰고 이번에 부담량 52.5니까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또 인기 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이제 영광의 퍼스트가 그러한 액면상의 인기다라는 생각이라서 1번 벌교의 꿈을 좀 더 봅니다. 이번 주는 어찌됐든 간에 저는 다실바가 지난주 엑스맨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뭐 무조건 다실바가 저는 승부다라고는 봐요. 그래서 벌교의 꿈을 필두로 공략을 좀 들어갈 것이고, 같이 뛰었던 닥터시저, 제가 얘는 선행을 가는 말이니까 뭐 세지 않은 경주에서는 닥터시더도 가능하다. 받치는 걸 잘 받쳐야 될 것 같은데, 헌터 드래곤은 복병이고 양키, 캡틴 양키는 액면상 인기마거든요. 이 캡틴 양키가 레이팅이 99점이에요. 100점까지라고 했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레이팅 99점이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부담 중량이 정해지다 보니까 캡틴 양키가 58.5 달고 다른 말들은 부담 중량이 다 해볼 만한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캡틴 양키는 이번에 58.5 부담 중량이면은 글쎄 올시다 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글쎄 올시다. 그래서 요 경주는 요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1번 벌교의 꿈을 가지고 저는 갈 것이고요. 당연히 상대방은 8번이 1순위고 2번 선행마 가져가고 7번 9번 중에 저는 7번 배당마를 하나 가져가고 싶습니다. 캡틴 양키에 대해서 글쎄 올시다 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1번 놓고 요렇게 분석 드리는 경주. 자, 그리고 이제 서울 구경 들어가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인데 여기는 혼전도가 좀 있죠. 기목마 게임이니까 혼전도가 좀 있는데 4번 스마일 골드가 지난번 선행 갔다가 잡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선행 여부만 관건일 것 같아요. 선행 여부만. 선행을 갈 수 있을까? 그것만 관건. 근데 스마일 골드가 선행 가는 데에서 돼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나마 순발력이 3번 브라이트 카이, 7번 스마트 삭스 요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 아주 빠른 말들 아니잖아요. 얘네 거의 선임마들이니까. 물론 스마일 골드도 선행마는 아니지만 요 경주에서는 스마일 골드가 지난번 초반 스피드 능력으로 봤을 때는 선행이 될 것 같거든요. 지난 경주에서는 선행을 갔다가 중반에 압박을 받는 바람에 마지막에 잡혔어요. 중반에 압박을 받는 바람에. 그 경주를 제가 이제 오썸킨 놓고 적중을 드렸던 경주인데, 압박을 받는 바람에 잡혔던 것이었고, 이번에 선행을 가면은 그렇게 딱히 압박할 말은 없어 보이거든요. 스마일 골드가 선행 가면은 저는 이번에는 좀 버틸 것 같아요. 지난 경주 거리차를 봤을 때도. 선행 여부만 그래서 관건이라는 거죠. 선행을 갈 수 있겠다라고 보면은 축으로 넣고 공략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브라이트 카이랑 카일리가 같이 경주를 뛰었고, 카일리가 지난번 전개 2점, 게이트 2점으로 3차까지 왔죠. 브라이트 카이 같은 경우는 외곽이었기 때문에 힘을 굉장히 좀 쓰면서 전개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직선에서 뚝심이 좀 부족했는데, 얘네 둘은 능력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브라이트 카이 같은 경우는 스마일 골드보다 초반에 먼저 나가면서 입상까지도 했었던 말이거든요. 이겼던 말이에요, 스마일 골드를. 그래서 액면상으로는 요 3, 4막건이 능력상으로는 원틀 한 방을 좀 봐야 되는 경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복마 경주 편성이라 의외의 마필이 등장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보이는 거는 4번입니다. 4번에 3번 그리고 10번, 여기 하나 더 본다면은 지난번 그래도 2착을 따냈었던 티나케이 정도, 액면상으로는 요 정도입니다. 자, 기복마 경주라서 의외의 마필이 등장할 수는 있지만 딱히 복병을 찾지는 못했어요, 제 눈에서는. 그래서 요 정도 선으로 압축을 해봅니다. 자, 후반에 한 번 더 승부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승부는 이번 10경주에서 가져갈게요. 자, 요 10경주를 제가 승부로 가져갈 건데, 여기 보니까 지난 경주 입상했던 말, 팔리고 못 갔던 말, 그런 말들이 있는데, 우선 인기 1위가 이클립스 블랙입니다. 지난 경주는 선행 가면 그냥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깨졌어요. 그 전에 이혁기수가 그 전에 탔을 때는 모래를 맞으면 위험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때는 빠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난 경주는 선행 가면 된다라고 봤던 경주였거든요. 근데 의외로 지난 경주는 선행 가서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이번에도 선행을 가겠지만 더 뛸 거는 없습니다. 더 뛸 거는 없죠. 안쪽에 인피니트 하너, 얘가 지난번 입상을 했는데 부담 중량 늘어났잖아요. 앞선이 죽으면서 올라왔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더 뛸 거 없어요.
자, 여기 이제 히어로 전사. 히어로 전사 같은 경우가 지난 경주 선두 선행마를 견제하면서 다소 무리하게 전개를 했었단 말이에요. 무리를 안 하면 더 뛰겠죠? 무리를 안 하면 더 뛰는데, 히어로 전사가 이클립스 블랙이 어찌됐든 간에 먼저 나갈 거기 때문에 히어로 전사는 똑같이 지난 경주처럼 선입으로 따라가야 되는 경주 전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선행을 간다 하면 히어로 전사를 세게 보려고 하는데도 선행은 이클립스 블랙이 있기 때문에 히어로 전사도 더 뛸 건 없다. 자, 여기에 8번 패션스타. 패션스타는 약간의 늑발기는 있었습니다. 늑발기는 있었지만 이후로 전개는 최적으로 잘 펼쳐졌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탄력을 이어갔죠. 얘 같은 경우는 발주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더 뛸 거는 같아요. 발주가 계속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으니까 얘도 지난 경주 입상을 하고 이번에 승분전을 나서면서 상대가 좀 더 강해져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냉정히 본다면 얘도 더 뛸 건 없어요. 자, 인기 마필들이 다 더 뛸 거 없다라고 제가 표시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 경주 승부는 얘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썸 퀸. 지난 경주도 제가 축 놓고서 적중을 드렸었거든요. 오썸 퀸. 왜냐면 그 전에 요거 4회 전적대로 보여드리면 오썸 퀸을 지난번 놓고 때렸던 이유는 요때 전개가 외곽이었기 때문에 꼬였기 때문에 이때보다 무조건 더 잘 뛴다는 분명 확신이 있었던 경주였거든요. 이때보다 잘 뛴다는. 그래서 오썸 퀸을 놓고 적중을 드렸어요. 중요한 거는 1700을 첫 거리였는데 극복을 했다라는 점. 첫 거리 극복을 했다라는 점. 점수 많이 줘야 돼요. 국산마 첫 거리, 중거리 1700, 1800 극복하는 말들. 왜냐면 툭툭 부러지니까 1700, 1800에서 오썸키는 극복을 했고요. 오죽하면은 첫 거리였기 때문에 우승할 경주를 2착으로 놓쳤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승도 가능했는데 단지 1700을 첫 번째 거리로 뛰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경험 있게 했기 때문에 2등을 한 거다. 즉 얘는 더 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발전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말들, 다른 말들은 더 뛸 게 없어 보이는데 오썸 퀸만은 지난 경주 이상으로 더 뛸 게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10 놓고 마지막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제가 지난번 맞춰 먹었던 말이고요. 10번을 놓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승부다. 더 뛸 거 없는 말들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마지막 승부로 충분히 괜찮다. 10번 오썸키 요놈 놓고 후반에 한 번 더 때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1경주 가겠습니다. 마지막 11경주는요. 안쪽에 2번 학산 스피드가 출전합니다. 도주마죠. 도주마. 학산 스피드. 선행을 가고 안 가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는 선행 여부가 불투명했죠. 안쪽에 실버레인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말이 경주 제외가 됐죠. 입장 불량 때문에 제외가 됐고, 자, 그러면서 이제 재검을 받는데 재검 때 걸으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선행 받을 수 있으니까 인기 1위로 씩씩하게 팔립니다. 선행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혼자 독된 가면은 상관이 없어요. 혼자 독된 가면 상관이 없는데 당연히 학산 스피드 입장에서 이동화 기수도 나는 그냥 혼자 독댕이야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여기서 고춧가루로 브라보 플레이가 얘가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어요. 브라보 플레이가. 지난번 놓고 때리면서 먹었던 메인 아마존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규가 기승을 하고 게이트도 지난번보다 외측으로 밀려났으니까 아마존킹은 지난번보다는 확실히 불안해진 말이고, 고춧가루는 브라보 플레이가 고춧가루를 뿌릴 수가 있어요. 학산 스피드를 견제하면서. 자, 그래서 요 경주는 학산 스피드는 그냥 눈에 뻔히 드러나 있는 액면이니까 아무런 견제 없으면 들어오는데 견제받으면 골치 아플 수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선행마를 누구나 다 이 경쟁 상대로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인기마라면 더욱더 그렇죠. 이 학산 스피드는 후속 마필들의 견제나 압박을 잘 극복해내야 되고, 차라리 선입으로 따라가는 나이티 에버나 드리머 위주 이런 말들이 여기서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3번 또는 6번 드리머 위주 이런 말을 충마로 놓고 공략하는 게 저는 낫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번 마지막 경주에서는 얘를 볼 겁니다. 6번 드리머 위주. 드리머 위주가 지난번 터트렸어요. 터트리면서 입상을 했는데 터트리기 이전부터 가능성은 무조건 있었는데 휴양 이후에 이상하게 계속 못 뛰었거든요. 휴양 이후에 계속 못 뛰다가 지난 경주에서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준 거고, 이거는 변화가 갖고 있던 경주력, 갖고 있던 컨디션을 회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경주력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보여갈 수 있습니다. 자, 빅토르 기수가 무조건 또 이번에 야무지게 몰아주면서 열심히 탈 것이기 때문에 드리머 위주가 마지막에 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면서, 자, 이번 마지막 경주는 요렇게 가져갈 거예요. 이번 학산 스피드는 드러나 있는 액면으로 아무런 견제가 없으면 되는 거니까, 아무런 견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견제가 있다면은 3번 같은 말이랑 조합이 될 수도 있고요. 외곽의 9번 그레이 찰리란 말이랑 조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주는 6 놓고 2, 3, 9 요런 식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경주까지 분석을 좀 드려봤고요. 자, 오늘도 제가 추천드렸던 말들이 아무쪼록 좋은 성적을 내서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대한 또 집중을 해서 현장에서 좋은 선택 할 수 있도록 할게요. 현장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